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7주차 수업 영상이고, 7주차의 집단 시작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론은 아니고요. 이 영상은 실제로 다른 이제 전문가가 개발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관계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도 인간관계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저는 이제 대인관계 향상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간관계 증진 집단 상담이 집단 상담에서 되게 뭐랄까 활용하기 좋은, 왜냐면 이제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실제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실험 행동을 한다거나 모험 행동을 한다거나 좀 다양하게 그 집단 상담 자체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향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하면은 사실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는 인간관계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보통 집단 상담은 부제가 달려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을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 너, 우리로 연결되기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을 보시면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도 이미 개발된 되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인간관계 증진 또는 대인관계 향상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세부 내용은 다 다른 거죠. 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로 하고 있는 이론이 다를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나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어떤 뭐 변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되게 다양하게 개발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목이 나너 우리로 연결되기인 걸 보니까 뭔가 연결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으로 목차로 들어가서 일단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목표, 이거를 잘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운영 지침,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따라야 되는지, 프로그램의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은 게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속이 돼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이제 인간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그때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봐두시면 나중에 집단 상담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들어가며를 읽어볼까요? 세상은 거울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남들을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히 개선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장 와닿는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인관계에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내가 나에 대한 감정을 좀 무시하고 조금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관계를 잘 형성하는데 관계가 지속되면서 좀 지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저한테 있는데 그게 사실 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 저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약간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제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는 그런 모습 위주로 비춰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만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맺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감정 욕구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등이 안 생기는 걸 원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안 맺을 것이냐? 그건 어렵죠. 그럼 우리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갈등에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면서 타인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갈등을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의사소통 훈련도 필요하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는 이 의사소통이 정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 뭐 등등 이런 관계에서 의사소통만 잘 되면 이 한 사람과 한 사람 서로가 너무 다른 성향이어도 의사소통이 잘 되면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면 그렇게 크게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훈련 습득 이런 걸 통해서 또 갈등의 인식 전환 훈련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지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 경험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실행해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인간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목표냐? 관계의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보시면 이제 이 목적 밑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목표로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인식하는 주체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이해 또 타인 이해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증진시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둘째,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 습득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실시할 거고요. 셋째, 관계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관계 자체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런 목표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자기 이해. 근데 이제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 이해를 잘하면 타인 이해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자기 이해가 우선이 되고요. 2단계에는 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관계 회복의 단계인데요.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회기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게 회기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구조화 프로그램인가요? 비구조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는 구조화 프로그램입니다. 비구조화 프로그램은 이었다면 회기별로 내용이 따로 별도로 크게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계별, 회기별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1단계는 1회기부터 3회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참여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기를 비롯한 자신과 관계하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단계는 관계 증진 훈련인데요. 2단계는 4에서 6회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공감, 경청 기술,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위한 관계 증진 훈련 단계인데 그걸 보니까 4에서 6회기에는 공감 기술, 경청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3단계는 7에서 8회기고요. 이때는 삶에서 겪는 관계 갈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 갈등에 대해서 인식을 바꿈으로써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7, 8회기 3단계. 그래서 보시니까 어때요? 이 프로그램은 전체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각 회기별로 단계별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제 구성 내용을 이렇게 투표로 정리한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밑에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적응과 인식 부족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제 1단계 자기 이해인데 여기서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기와 타인 알기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관계 증진 훈련으로 넘어가면 공감 경청 기술 익히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힘으로써 이런 관계 증진 훈련을 습득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3단계 관계 회복 단계에 가시면 갈등을 인식하고 관계의 연결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갈등 해결 전략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 지침은 전체 8회기 프로그램으로 회기당 1시간 반 정도, 좀 짧은 편이긴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하고 매 회기마다 관계 형성 단계라는 걸 가진대요.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단계가 매 회기마다 들어가고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로 회기가 나눠지는데 도입 활동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여기에 느낌 나누고 또 체크인 활동을 하죠. 지난 회기 요약, 이번 회기 안내를 하고요.
또 과제를 내준 게 있었으면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또 이번 주 회기와 관련된 실체 활동을 도입대 하고요. 정기 활동은 회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실제로 합니다. 이건 주차별로 정해져 있는 활동을 하는 거고, 참고자료로 설명도 할 수 있고, 마무리로는 소감 나누고 과제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은 8회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자기 이해 단계 1회기, 2회기가 이렇게 있고요.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회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목적을 이해하고 친밀관계 형성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 활동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2회기 주제는 나의 관계는 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고요. 3회기도 자기 이해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나와 관계하는 너는 해서 나와 관계하는 타인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하는 단계고, 4회기부터 이제 관계 증진 훈련 단계 2단계에 해당합니다. 나의 관계 스타일. 그래서 나의 관계 스타일을 진단하고 조아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6단계도 관계 증진 훈련이고요. 5단계는 공감과 경청. 이걸 이제 배우는 단계고, 6단계는 나 전달법 표현을 배우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7, 8회기는 3단계인 관계 회복 단계인데, 7회기에서는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8회기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관계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배움과 성장을 알아본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회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1회기에는 요 목표는 말씀드렸고, 준비물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침서에는 준비물까지도 다 들어가야 하고요. 근데 이제 1회기는 보통 다른 집단들도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하고 라포 형성하고 간단한 활동 위주로 흘러가게 되고요. 아마 이 우리의 약속이 구조화하는 오리엔테이션 작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이제 1회기는 다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 자기소개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별칭 정하고 그 앞에 수식어도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활동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활동지인데, 활동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 문항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사인, 그러니까 그 각 사람마다 별칭이 다 다르잖아요. 그 별칭으로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한 사람의 활동지에 2번까지만 사인을 할 수 있다. 약간 서로의 특성도 조금 알면서 재미있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여기 중에 몇 개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겠죠? 그래서 활동을 한 다음에 둥글게 앉아서 활동 소감 나누는. 그래서 첫 회기에는 그냥 OT랑 소개가 좀 주고, 요 활동도 이제 좀 서로 친밀해지는 정도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부터 이제 나 인간관계를 살펴보는 2회기를 보면, 여기 체크인 활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웜업 이제 본 활동 전에 약간 분위기를 이제 뭐라 그럴까, 집단에 좀 맞게끔 해주는 그런 웜업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당신의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또 내 마음의 관계도 그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관계도 그리기를 보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정말 혼자 밥 먹는 건 힘들어. 이번에 어디로 가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혼자 밥 먹기 레벨 그것을 알려드리죠. 혼밥 레벨 1단계 가장 쉬운 단계죠.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기. 2단계 푸드코트. 3단계 분식집. 4단계 패스트푸드점. 5단계는 중국집. 그 다음은 일식집. 7단계 여기서부터는 고수들의 경지죠. 패밀리 레스토랑. 8단계는 고깃집. 최고의 단계인 9단계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자, 어디로 갈까요? 다 자신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저기로 갈래요. 나처럼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는 사람이 또 있네. 이거 왜 이래? 내가 친구가 없다고? 이래 봬도 나는 마당발이야. 이 얼굴 책 사이트, 여기 친구만 1000명이야. 그런데 1인용 식당 단골이세요? 친구도 많다면서. 굳이 얼굴 보면서 만나야 친구야? 요즘엔 네트워크 시대야. 이게 다 인맥이잖아. 제 아무리 마당발이라고 해도 이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일까요? 진화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도 이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나 침팬지를 대상으로 사교성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대뇌의 신피질이 클수록 교류하는 친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신피질은 대뇌 방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층으로 학습, 감정, 지각 등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인간의 경우 신피질 크기를 감안할 때 내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족 집단의 규모를 조사해보니 한 집단의 평균이 153명인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군 기본 전투 단위인 보병 중대는 약 130명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신석기 시대 촌락 또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뭔 신석기 나부랭이를 갖고 비교를 하고 그래. 그래서 덤바 교수팀은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조사했죠. 그 결과 1인당 평균 68곳으로 나왔는데요. 그 가정의 구성원을 계산해보니 약 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맥이 수천 명에 이르는 소위 사교적인 사람과 몇백 명 정도인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도 조사했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거나 안부를 묻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봤죠. 결론은 두 부류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150명 안팎이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이름 붙였죠.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50명의 지인이 있다 해도 그 관계는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친한 관계는 3명에서 5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에이 브라더, 그러니까 친구는 의리야 의리. 곤란할 때 서로 도와야 친구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상심할 정도의 관계는 12명에서 15명으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양적인 크기보다는 질적 깊이가 더 중요한 거겠죠.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이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요? 안 돼! 왜 혼자 밥 먹고 그래? 밥 먹을 때는 나한테 연락해. 친구 놔두고 뭐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 좀 각자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이런 영상을 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를 보시면 내 마음의 관계도 그리기.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3회기는 나와 관계하는 타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3회기는 다르게 보이는 그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그림.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보면 하나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르다는 걸 좀 인식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런 시를 읽으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가 내용이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기로 넘어가면 자신의 관계 스타일 진단과 조아리의 마음의 창인데, 일단 도입 활동으로 뭐 빙고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관계 스타일 진단을 볼게요. 이 빙고는 좀 흥미로운 웜업 활동이라서 이렇게 이런 거 활동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아리의 마음의 창은 나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나의 열린 창이라면, 다른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의 부분, 요게 이제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나는 알지만 타인에게 숨기지 않는 거, 숨겨진 창. 둘 다 알 수 없는 부분, 미지의 창.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창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아리의 자기 개방 척도는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나를 개방하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런 검사도 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기 개방 진단 검사 채점하는 방법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점수를 계산해서 요 조아리의 마음의 창을 그려보는,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평소 인간관계의 모습과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5회기는 공감과 경청. 그래서 여기 잘 말하고 잘 듣기라는 활동이 있어요. 요거를 합니다. 활동지 5-1. 그래서 요 활동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2분씩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는 걸 통해서 경청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6회기는 나전달법. 나전달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려나?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전달법은 상담을 공부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상담 쪽에서는 감정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감정 단어로 빙고 게임도 하고요. 이거 웜업 활동이죠. 그다음에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너전달법, 나전달법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은 상황에서.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의 차이는 주어가 나냐 너냐인데, 타인에게 뭔가 얘기할 때 이렇게 비난하는, 너는 왜 내 말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건데, 나전달법은 그 상대방이 한 행동을 앞에 쓰긴 하지만 주어가 나예요.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훨씬 그러니까 크지 않게, 갈등이 훨씬 작게 나타나고 담담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전달법을 쓰는 게 무조건 좋은데, 그래서 방법, 공식도 있어요. 일단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너전달법은 상황을 굳이 팩트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가 맨날 늦으니까 이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판단인 거예요. 그다음에 내 감정, 내가 바라는 거 하고 요청까지 이렇게 4단계로 공식을 하면 되고, 이거를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는 이런 활동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7회기는 갈등 인식하기, 갈등 해결 전략 척도 이런 건데, 이렇게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한 척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채점해서 요 네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갈등 해결하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8회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관계. 그래서 활동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랑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관계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전지에다가 서로 공통점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려서 연결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렇게 8회기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고 나도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